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공식 행사에서 늘 외우던 국기에 대한 맹세 있잖아요. 근데 이 맹세문이 35년 만에 한번 싹 바뀌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오늘은 대체 왜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맹세가 왜 바뀌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부터 시작해서 옛날 버전이랑 지금 버전을 나란히 놓고 뭐가 다른지 직접 비교해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 세 가지를 콕 집어서 분석해 볼 겁니다. 그 안에 어떤 가치의 변화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외우는 이 맹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흔히 한 나라의 말이 곧 그 나라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아니, 수백만 명이 수십 년 동안 외워왔던 건데 이걸 대체 왜 바꿔야 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전이랑 똑같은 맹세를 하지 않는 이유? 그건 바로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원래 우리가 알던 그 맹세문은 1974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무려 3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2007년에 와서야 공식적으로 바뀐 거죠. 와, 35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지 여기서부터 뭔가 좀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가장 중요한 증거를 우리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맹세문 그리고 현재의 맹세문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올 겁니다.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 강조된 부분들을 한번 잘 봐주세요. 자랑스러니 자랑스러운으로, 그리고 조국과 민족애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애로 바뀌었고요. 심지어 몸과 마음을 바쳐 이 부분은 아예 그냥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진짜 사소해 보이는 이 변화들 속에 실은 대한민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변화들을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딱딱 나눠서 하나씩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엇이 그리고 왜 바뀌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요, 아주 간단한 문법 수정이고요. 두 번째는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의 가치관도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느낌이 나는 그런 국가주의적인 표현들을 없앤 거예요. 첫 번째 변화는 정말 간단해요. 이건 뭐 깊은 뜻이 있다기보다는 자랑스러운이라는 말이 사실 문법적으로는 좀 틀린 표현이었대요. 그래서 이걸 그냥 어법에 맞게 자랑스러운으로 고친 아주 순수한 문법적인 수정이었습니다. 이건 뭐 간단하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예전 맹세문에 있던 조국과 민족애라는 표현. 이 말은 딱 들어도 아시겠지만 같은 피, 같은 혈통을 중심으로 뭉친 우리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는 뉘앙스였어요. 근데 이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는 대상이 민족이라는 어떤 혈연적인 개념에서 자유와 정의 같은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그 자체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변화죠. 아니, 근데 이런 변화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라고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혈통 중심의 민족이라는 개념만으로는 더 이상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아우를 수가 없게 된 거죠. 훨씬 더 포용적이고 미래를 향한 가치를 담기 위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했던 선택이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변화는요. 어떤 단어가 바뀐 게 아니라 아예 한 구절이 통째로 삭제된 경우입니다. 바로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부분인데요. 이 표현 어릴 때부터 많이 썼는데 대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 표현이 좀 개인의 희생이나 국가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그런 전체주의적인 느낌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게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죠.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와는 좀 맞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결국 과감하게 삭제된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변화를 쫙 모아놓고 보면 어떤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바로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민족 중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충성의 대상이 혈통에서 자유와 정의라는 민주적 이상을 품은 국가로 바뀐 거.
그리고 맹목적인 희생을 당연시하던 맹세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가치에 대한 약속으로 변한 겁니다. 이게 바로 권위주의적인 과거를 넘어서 민주적인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우리 사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던 거죠. 이렇게 정말 신중한 논의와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해서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바로 그 국기에 대한 맹세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완성된 지금 버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어떠세요? 예전 버전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또 현대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국기에 대한 맹세는 현대적이고 민주적이고 또 포용적인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국가 정체성을 그대로 담아낸 하나의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국기에 대한 맹세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를 상징하는 말이나 어떤 상징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변하면 이것들은 또 어떻게 변해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